뉴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김선주.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뉴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김선주입니다. 늘 화면으로만 보던 이 레커니션 무대에 직접 서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설레입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는 그로잉업 그룹의 모든 스폰서님, 파트너님, 형제 라인 리더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취업이 잘 된다는 간호과를 졸업했습니다. 병원 생활을 감당하기에는 체력도 정신력도 모두 약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임신과 함께 병원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 남편이 당연히 나와 아이를 책임져 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남편과 함께 장사를 시작했는데 자영업의 삶은 병원 생활보다 더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엔 하루 종일 서빙하고 계산하느라 몸이 너무 힘들었고, 장사가 안 되는 날에는 돈 걱정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힘들어서 친정인 부산에 아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갓 돌 지난 아이를 저 멀리 떼어놓고 생활을 하려니 매일 밤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남겨진 옷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5개월쯤 지난 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원인 모를 기침에 시달려서 늘 감기약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배앓이를 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장이 꼬였다고, 어쩌면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자꾸 아프니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손으로 직접 키워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아이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갈 일도 없었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이가 엄마 아빠와 떨어져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알아본 직업은 골프장 캐디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아는 언니로부터 캐디라는 일을 추천받았고, 그 당시 저는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주변의 반대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디는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서비스직이다 보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날도 많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일단 내가 일한 만큼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요. 이렇게 반복한다면 당연히 나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을 골프장에서 일만 하면서 지냈어요. 무언가를 누리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저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10년이 흐른 뒤에도 제가 만족할 만한 상황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완전한 삶을 누리기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였죠. 그때 무언가 다른 일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을 찾지 못한다면 앞으로 10년을 더 골프장에서 일한 듯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유산화를 시작할 완벽한 타이밍이란 게 찾아온 거죠. 어느 더운 여름 직장 동료이자 아는 동생이었던 박정은 스폰서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부업을 통해 함께 돈을 벌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권리 수익 그래프를 보면서 무조건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사업 미팅을 듣던 바로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화를 가입한 후 제가 집중했던 3가지입니다. 스폰서님의 안내에는 무조건 예스하기, 시스템은 100% 진심으로 참여하기, 현장에 나를 넣고 만나는 게 답이다. 유산화는 처음이니 당연히 먼저 시작하신 분들의 안내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시현 스폰서님의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스폰서님의 말씀 하나하나 귀를 기울였고, 나 역시도 멋진 스폰서가 되기 위해 스폰서님의 말씀을 모두 기록해서 파트너님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배웠고, 배운 것은 바로바로 알려주고,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멋진 리더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시스템은 홈미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홈미팅의 시간이 부족해서 틈날 때마다 만나서 사업 미팅 연습을 했었고,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에 서로 즐거워하며 현장에서 신규 미팅을 뛸 날만을 기다리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던 사업 초기의 값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만나고 또 만나서 이런 연습과 준비의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저의 성장은 더욱더 더디게 진행되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 저에겐 큰 자산이 되어 지금의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홈미팅을 시작으로 본사, 1박 2일 세미나, 용인연합 RTS, 석세스코어, PLS, 셀미팅 등등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어김없이 참여하였습니다. 1박 2일 아카데미 무대에 오르기 위해 매달 승급의 목표를 가져가다 보니 퓨처빌더, 디렉터, 브론즈, 실버, 골드까지 승급하며 시스템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그로잉업 그룹의 성공 시스템인 RTEG 2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박청자 최고 스폰서님의 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믿고 응원해 주시는 스폰서님을 보면서 꼭 해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RTEG 마지막 주에 이그젝 골드 1주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3주란 시간이 역시나 녹록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을 담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집에 있을 새가 없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만나는 게 답임을 알기에 집에 있는 것은 나의 성공을 늦추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인별로 시간을 쓰고 남은 시간은 개인적인 스케줄로 채우면서 늘 해왔던 일이긴 했지만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간절하게 뛰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캐디할 때보다 더 바쁜 것 같다고. 그럴 거면 차라리 택시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떠냐고. 물론 우스갯소리긴 했지만 저의 꿈을 응원해주고 배려해준 남편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지지가 가능한 이유는 캐디할 때 시간을 보내는 것과 유산화로 시간을 보냈을 때의 가치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아이와 함께함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생각합니다. 다시 아이와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면 이렇게 안일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저였었기에 그때를 떠올리면서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만족하면 안주한다.
저는 아직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의 꿈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파트너님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규순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목표에 달성했다고 해서 만족하고 시동 끄지 말라고. 그 말씀처럼 이 속도 그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반드시 루비 디렉터로 승급하고 멋진 그룹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음을 늘 감사히 여길 줄 아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늘 가슴에 품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라. 성공에 익숙해지면 무슨 목표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저는 처음부터 늘 항상 매주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달성을 할 때마다 성취감으로 행복했습니다. 평범하기만 했던 내가 꿈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앞으로도 성장하는 리더가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